5개로 쪼개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반 법원서부터 자기가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서 어느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해야 될지를 변호사들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딱 분리돼서 나간다고. 1심에 지방법원이 있어요. 그럼 항소심을 그 각 주별로 항소합니다. 주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이렇게 있어요. 일반 법원이 있고 또 주 차원에서의 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어요. 대개 여기서 끝나지만 각 주별로 헌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주별 헌법재판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표시를 안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1심, 2심으로 일반 법원에서 끝납니다. 주법원에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공통의 문제가 있다. 연방 전체에. 그러면 이 허들을 넘어서 위로 올라갑니다. 거기에는 연방 대법원이 있는 거예요. 연방 대법원은 이렇게 구성돼요. 일반 대법원, 노동 대법원, 행정 대법원, 사회 대법원, 재정 대법원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재판만 하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다른 건 하지 않습니다. 행정 업무 일체 안 합니다. 행정은 어디서 하느냐? 이 구조를 보면 이 대법원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감시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것을 행정감독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 대법원은 연방법무부가 하고 노동대법원은 연방노동사회부가 하고 행정대법원은 연방법무부가 하고 사회대법원은 연방노동사회부가 하고 재정대법원은 연방법무부가 해요. 그러니까 노동사회부하고 연방법무부가 나누어서 각각 대법원의 행정 업무를 다 맡아서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아프시소간이라고 해요. 그걸 행정감독기관이라고 합니다. 연방정부가 대법원의 행정 업무를 전부 처리해 주기 때문에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는 마음에 안 들어. 332명 중에 그 대개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것은 5명이서 합니다. 그러니까 2명의 직업법관과 3명의 시민법관이 있어요. 시민법관은 어떻게 해서 뽑아서 어떻게 참여하는지는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시민법관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은 법률가가 아닌데 일반 시민인데 법률가 직업법관과 동일한 권능을 가지고 재판에 참여하는. 뭐야 이게? 시민이 법원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재판을 법률가들에게만 맡겨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민이 직접 재판한다는 겁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이 마음에 안 들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판단되면 연방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재판소원이 금지되어 있어요. 법원에서 판결한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로 위헌 심판을 낼 수가 없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죠. 헌법재판소가 있으면 당연히 일반 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금지시켜놨어요. 엉망이죠. 그러니까. 독일은 그것을 재판을 연방 대법원이 판결했더라도 연방 헌법재판소에 다시 소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헌법 소원인데 재판을 통해 재판의 결과를 가지고 그 헌법 소원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방 헌법재판소는 16명인데 그 중에 16명 중에 9명이 여성 재판관입니다. 두 부로 나누어져 있어요. 1부, 2부로 연방 헌법재판소는. 그런데 8명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9명이 여성이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될 가장 약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 법원 전체로 따지면 직업법관이 2018년도에 2만 1,000명이 넘었어요. 지금 조금 더 늘었을 겁니다. 여성 비율이 여성 판사 비율이 48.66% 당시. 지금은 조금 더 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여 명이 법관이에요. 우리는 3천여 명이죠. 말이 안 됩니다.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엉망진창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법관들이, 판사들이 자기 사건을 띄어내는 것, 빨리 띄어낼수록 유능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사회적 모든 이 언론이 들여다보는 그 재판은 길게 끌어. 그렇지만 일반 그 서민들이 있던 재판은 아무리 억울하고 뭐건 간에 그냥 띄어냅니다.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야 유능한 판사가 되고 유능한 판사로 인정받아서 승진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사법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윤석열보다 못한 재판부가 된 거죠. 사법부는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왜 그런지를 봅시다. 독일 기본법에는 재판권은 법관에게 위임한다고 돼 있어요. 언제라도 위임한다는 말은 언제라도 회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누가 회수해요? 시민이. 시민은 최종 주권자라고 했잖아요. 국가의 주권자가 시민이잖아요. 그 재판권을 법관에게 위임한다고 했어요. 언제라도 회수할 수 있다. 그 뜻이죠. 그래서 회수하지 않고 우리가 시민이 직접 가서 재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놀랍죠. 직무 담당자에게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형 사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한국의 헌법 101조 1항에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그랬어요. 어디에다 준 거예요? 조직에게 권한을 부여했어요. 법원에 속한다. 재판관 또는 법관 또는 판사에게 위임한 게 아닙니다. 법원에 속한다 그랬어요. 조직에게 위임한 거죠. 조직에게 권한을 줬기 때문에 조직 중심형 사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법원의 신뢰를 높이는 기반은 뭐냐?